자, 여기서는 논구수를 위한 노트 활용법을 살펴볼게요. 노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당락을 좌우할 만큼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선 왜 노트를 만들어야 하고 어떻게 만들면 좋은지를 간략히 설명해 보죠. 우선 노트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구심점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좋아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 한 권으로 다 모여드는 거죠. 왜 그러냐면 논술이나 구술은 일종의 도제식 지도나 마찬가지죠. 하나의 표준화된 교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의 노하우를 제자가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명의 선생님이 있으면 10가지 교재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그때그때 자기 것으로 챙기고 모아두어야 그게 나중에 자기 것이 되겠네요. 노트는 구심점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노트를 쓸까? 두 가지를 강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자기 손으로 쓴다. 왜냐하면 쓰는 과정 자체가 공부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남이 만든 노트는 사실 자기한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자기 손으로 쓴다. 두 번째는 일단은 만들기 시작하고 차츰차츰 다듬어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으로 보이는 분은 돌아가신 현대그룹 창업주이신 고 정주영 명예회장님인데 이분은 항상 이봐 해봤어? 이것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죠. 일단 시작해보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는 진행하면서 점점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한 노트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일단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적어가면서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차차 다듬어 간다. 이렇게 반드시 자기 손으로 쓰고 일단은 시작해본다.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 노트에 어떤 내용을 써야 될까요? 무엇을 써야 될까? 저는 이것을 돋보기의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어릴 때 누구나 다 햇볕을 돋보기로 모아서 신문지에 구멍 내본 적 있죠. 구멍을 내보려면 첫째는 햇볕, 즉 열기가 필요하고요. 둘째는 에너지를 모으는 돋보기가 필요하죠. 노트에 들어갈 내용도 이러한 것들입니다. 열기, 도구.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자, 노트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쓸까? 첫 번째는 빈출 주제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논구술이 굉장히 다양하게 출제되는 것 같아도 자주 나오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개념으로 정리한다.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길게 쓰지 말고 압축된 개념으로 모아두면 좋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자기가 수능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 그 개념과 연결된 수능 과목의 개념들을 같이 묶어두면 논구술과 함께 수능까지도 대비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아요. 예를 들면 일탈이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 사회문화를 하시는 분들은 낙인 이론이라든가 차별적 교제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두면 아주 유용하죠. 또 하나는 상대어로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아요. 상대어는 뭐냐면 서로 대비되는 개념들, 충돌하는 개념들, 딜레마에 있는 개념들을 말하죠. 예를 들면 경제에 있어서 성장에 대응되는 개념은 뭘까요? 퇴보 아니에요. 퇴보 아니죠. 성장할래, 퇴보할래요? 라고 물었을 때 퇴보할래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성장에 대응되는 개념은 분배죠. 분배할래, 성장할래 이런 충돌이 있는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효율성과 형평성, 자유와 평등, 보편과 특수 이런 식으로 빈출 주제들을 상대어와 함께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자, 노트에 써야 할 내용 두 번째, 돋보기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답변 계획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질문을 구체적으로 이해해서 이렇게 질문이 나왔을 때 나는 어떻게 답해야 되겠다는 사전 계획을 노트에 준비해 두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비교하시오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이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지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가나를 비교하시오라고 하면 가 쭉 쓰고 나 쭉 쓰고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하게 말하면 비교하시오라고 하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그 질문의 내용을 구체화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노트에는 이런 내용들이 필요해요. 비교만은 아니죠. 자주 출제되는 것들, 비판하시오, 해석하시오, 설명하시오,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이해해서 어떻게 답변할지를 준비해 둔다. 두 번째는 답변을 차별화할 수 있는 도구를 챙겨 놓는 거예요.
어차피 시험이기 때문에 상대방보다 내 답변이 조금 나으면 되는데 문제가 너무 쉬울 때도 있고 너무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럴 때 내 답변을 어떻게 차별화할 것이냐. 여기서 간단하게 하나씩만 팁을 드리면 문제가 너무 쉬울 때는 답변을 다각적으로 구성하면 좋고요. 문제가 너무 어려울 때는 개념부터 접근해 들어가면 좋은데 이 내용은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다시 올려드릴게요. 어쨌든 구체적인 답변 계획이 노트에 있어야 한다는 점까지 같이 기억해 둡시다. 자, 정리할게요. 지금 보이는 사진은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노트죠. 다빈치가 다빈치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노트 때문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렇게 노트는 생각의 조각들을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작성하고 반복하는 과정에서 완성되는 것이 좋고, 빈출 주제들을 정리하되 개념과 상대어 중심으로, 그리고 노트에는 답변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이냐, 어떻게 차별화할 것이냐에 대한 그때그때의 아이디어, 팁, 이런 것들을 적어두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논구수를 위한 노트 활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